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뉴스입니다. 시사 분석입니다. 전영과 안영환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는 네 번째입니다. 김학의. 참 말도 많이 전 요즘 듣기도 싫어요, 제 양반 이야기. 그런데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이걸 뭘 파헤치겠다는 건데 누구누구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자, 제목을 그렇게 뽑으셨죠. 김학의 비디오 섹스 앤 거짓말. 자, 지금 이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학의 씨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정권이 저렇게 진리기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 정권이 굉장히 추악한 배경이 있는 정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도 뭐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캐다가 이거 뭐 제대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러면은 뇌물을 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불렀는데 그것도 현찮으니까 이제는 뭐 여자가 20대 여자가 자살을 했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섹스의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저는 결론은 뭐냐면 거짓말로 나올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놀았느니 뭐 그 누나하고 뭐 목욕탕을 갔느니 여러분 이건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그 점은 잘 아는데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고 대학교 때까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왜냐하면 그때 뭐 정몽준 의원하고 장충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더니 기억 안 나요. 그럽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김학의하고 같이 거기서 나 잡아봐 하라 하고 놀았겠습니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김학의 누님하고 같이 목욕탕도 간 사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대중 목욕탕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변인으로 너무 뭐 복심이다 이래갖고 저보고 같이 목욕탕을 간 적이 있다 해서 난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거는 진짜 100% 가짜 뉴스입니다. 게다가 이제 김학의 씨 부인이 그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꾸 이제 저쪽에서 최순실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최순실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악의 상징화된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쟤는 졌어요. 어찌됐든가. 그런데 지금 최순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인 있지 않습니까? 난 최순실의 채자도 모른다. 게다가 뭐 최순실과 최고의 과정을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난 최고의 과정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금방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최고의 과정 리스트만 만들면 되는 거 전국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인이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권 또는 이 정권 지지한 사람들이 최순실과 연결해야지 사건 키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죄인화 시킬 수 있으니까. 모든 부도덕의 상징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난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외유를 마치시고 돌아오자마자 이 세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하라고 했는데 이 사건의 특징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 여자가 들어가고 섹스 문제가 들어가고 누구나 보더라도 대중들의 관심을 사기에. 그런데 그때 이 정부가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경제 추락하지 뭐 모든 악재가 터지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버닝썬 사건으로 굉장히 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과감히 제가 장난컨 이야기하지만 버닝썬하고 김학의 사건은 계속 깊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정권이 당합니다. 이 정권에 관련된 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버닝썬 여러분들 버닝썬 수사 속보 요즘 별로 나온 거 없지요. 지난번에 뭐 총경 하나 나온 다음에 별로 속보 나온 거 없습니다. 덮는 분위기예요. 제가 없어요. 보기에는. 버닝썬은 없습니다. 뭐 이상한 외국인들 이야기만 나올 뿐이죠. 게다가 김학의 사건도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곧 흐지부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지만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재영님 말씀대로 수사하는 것마다 자살골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어요. 국가 부채를 비롯해가지고 공무원 수를 그렇게 늘려가지고 정말 우리는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되는 게 이 눈앞에 초치기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눈 껌뻑껌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덮을까? 아주
비겁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나온 게 버닝썬, 장자연, 저는 김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사상 유례 없이 거대한 말하자면 수사팀을 꾸리고 또 김학의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놀았다. 전혀 없는 사실까지도 언론에 그것도 진짜인 것처럼 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완전 이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왔었대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민들이요. 어쨌든 조그만 봉제 공장에서 인건비를 빼먹으면서 현지에 이제 이 근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 임금 못 줘가지고 이제 튄 거 있잖아요. 그건 참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엄벌을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 교포들의 말씀이 뭐냐면 물론 그 사람 잘못했다. 근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누구 편이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대통령이면 여기서 마약 범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려고 온갖 수를 쓰는데 대통령이 여기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근로자들 돈 떼먹은 사람 엄벌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정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조금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근로자, 민노총 이거밖에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없다고. 지금 그래서 완전히 이거예요 인기가.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란 걸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은 자꾸 이야기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정치인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선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의가 대통령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익이 되는가 그게 가장 기준이에요. 정치인에겐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왜? 그런 거 따질 사람은 목사님이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거 하라고 뽑은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도덕적 양심을 표출한 자리가 아닌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그걸 추진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대통령 역할과 목사님의 역할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요. 저는 그 박영선과 이 박지원 씨가 그 문제의 CD를 미리 봤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수사할 때보다도 그럼 일주일 전에 그들 손에 들어갔다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이제 3월 15일에 2013년 3월 15일에 김학의 차관 임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은 3월 18일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19일 날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테이블. 그런데 13일 날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오니까 놓고 보여줬다가 했다 또 거짓말하고 그런 거 그냥 이야기만 했다 별 거짓말 했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 주장대로면 13일 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일주일 이상 먼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박지원 의원이 경찰 간부한테 받아가지고 넘겼다. 게다가 더 재밌는 건요. 난 낄낄 남매. 그래서 박지원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니 박영선 씨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 의원한테서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이야기한 거 말이 됩니까? 그 남의 사생활 문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둘이 낄낄대며 이야기했다는 게 무슨 어린애들 뭐 중고등학생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불법으로 말하자면 촬영된 거를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죄값을 치러야 될 문제예요.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성가족부 아시죠? 그 진선미 그 장관이 이번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요. 이른바 단톡방 같은 데서 뭐 이제 이상한 야동 올리고 동영상 올린다고 해서 단톡방을 다 이렇게 뒤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카톡 단톡방에 이제 뭐 올려도 안 되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아모르 파티 어떤 이 장모님께서 결혼식에서 불렀다 이런 것도 이제 올리는 거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빅 브라더, 빅 시스터들이 여기저기 진선미가 빅 시스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부라면은 박지원하고 박영선이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뭐 보통 그런 게 한 7년 정도 될 텐데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불법 받았어요. 그다음에 만약 그래서 다른 의원들한테 지금 많이 받다는 거 아닙니까? 전파했으면 그게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재영님이 박영선이 성질 내다가 안 되면 울어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청문회에서 진짜 울리지도 못한 그 자유한국당의 실력. 오히려 또 울면서 또 막 이러면 어떡할까. 그리고 약간 이 히스테리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번에 김학의 비디오 섹스 거짓말. 저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정권의 부메랑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저렇게 했으나 결국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곽상도 의원이 또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네. 아마 이 정권 사람들이 다칠 거라고요. 네. 아니 이 정권의 뭐 상징이고 그다음에 뭐 리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저런 데에 대해서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고요. 지금 뭐 아무튼 청와대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추잡한 사람들의 추잡한 정권 있기. 여러분 이거 끊어 주셔야 됩니다. 자, 꼴통용 문재인님께서 오늘 데일리한 문재인 국정 지지율 잘한다 43.4, 못한다 51%인데 제 주변에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요. 저도 항상 의아하게 보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제 주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찍었는데 후회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안 찍었는데 후회한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찍은 사람이 후회했기 때문에 지지율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이 40%였습니다. 40%요. 그러면 40% 가운데서 지금 찍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니까 응답이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40몇 % 하는 거 보면 저도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여론조사를 정확히 할 때는 제가 이제 뭐 하기 너무 쓸 때 그걸 합니다. 그 여론조사 정확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제를 한번 물어봐요. 일단 지난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하면은 보통 지난번 선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표본이 얼마나 정확한 걸 보는 거예요. 국민의 평균치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지지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한 40% 이르면 아 이건 표본이 맞구나. 홍준표 대표를 지지한 사람이 26% 들어왔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이 50% 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 이상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이 43.4%가 아니라 4.3% 이것도 아깝다. 자, 여론조사도 드루킹급이다. 김환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20대 남자들이 등을 완전히 돌렸어요. 20대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라의 20대 남자들은 그냥 야동이나 보면서 게임하면서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냥 낄낄거리는 대책 없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막 문재인 대통령을 막 사랑하고 뭐 달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이 편한 여자들 표를 그냥 몰표로 이렇게 쫙 빨아들여가지고 또 정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대 남자들을 2등 시민 취급하는 거다. 이런 글을 이제 많이 올리는 걸 제가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진선미가 사고 되게 쳤습니다. 큰 사고 쳤습니다. 자, 정부 돌봄이 여성부에서 다 훈련시키고 보증을 딱딱 여성부야하고 딱딱 레벨을 붙인 그 정부 돌봄인 아줌마가 14개월이 된 아기 전 그 동영상 보고 저도 놀랐어요. 엄마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어떻게 14살짜리 애를 뺨을 딱딱 14개월짜리를 14살짜리도 안 되지만 걔를 그 어린 거를 그리고 걔가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 부모 심정 어쩌겠어 그걸 볼 그러니까요. 때마다. 거기다가 애가 뭐 운다고 해갖고 자기 카톡하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애를 바닥으로 던졌대잖아요. 자, 이게 진선미표 정부 돌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여성표가 앞으로 많이 돌아설 거다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누구의 아내이기보다는 누구의 엄마인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뭐 일자리 떨려나게 했다. 우리 남편 뭐 최저임금으로 30만 원 줄이게 만들었다. 52시간제. 이걸로 별로 애타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내미 우리 아들을 카톡하느라고 막 던져. 14개월짜리를 뺨을 때려. 엄마들은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네.